자, 여러분, 오늘 시장 보셨나요? 와, 진짜 어떻게 주식 시장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로 쪼개질 수 있는지 그 극단적인 분열의 현장을 오늘 데이터와 함께 확실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매력적이고도 흥미진진한 오늘장 브리핑 해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 부분부터 바로 파헤쳐 보죠. 도대체 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완전히 다른 두 현실 속에서 움직였을까요? 한쪽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무거운 늪에 빠져 있었는데 다른 한쪽은 말 그대로 펑 하고 폭발해버렸잖아요. 이 거대한 모순이 중심에 도대체 뭐가 있었는지 우리 하나씩 짚어보자고요. 두 시장이 얼마나 달랐는지 수치로 한번 볼까요? 코스피는 겨우 0.41% 오르면서 숨을 헐떡였어요. 그런데 코스닥은 무려 4.99%, 거의 5% 가까이 폭발적으로 급등했습니다. 심지어 코스닥에서는 이틀 연속으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죠. 이게 올해 벌써 11번째예요. 코스피가 외국인들의 거센 매도 폭탄에 짓눌려 끙끙댈 때 코스닥은 그야말로 날개를 달고 우주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럼 코스닥 성장주들한테 이렇게 로켓을 달아준 진짜 영웅이 누구냐? 바로 새롭게 출시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입니다. 이 거대한 정책 펀드가 코스닥 시장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은 핵심 촉매자가 된 거죠. 중소, 중견, 벤처기업들한테 어마어마한 정부 정책 자금이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그야말로 터져버린 겁니다. 여기서 이 10이라는 숫자, 이게 도대체 뭘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 새로운 펀드가 일부 판매 채널에서 완판되는 데 걸린 시간이 단 10분입니다. 네, 10분 만에요. 컵라면 3개 끓일 시간이면 동이 났다는 건데 이 엄청난 흥행 속도가 시장에 불을 제대로 지폈고 투자자들 매수 심리가 폭발한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뭉칫돈의 기대함이 어디로 쏠렸느냐?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같은 코스닥의 핵심 첨단 산업들로 쫙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미국에서 양자 컴퓨팅 산업에 무려 2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소식도 있었죠? 거기다 816억 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매출을 찍은 엔비디아의 실적 서프라이즈까지 겹치면서 코스닥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완전히 폭발해버렸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펀드의 성공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외국인들의 거대한 자금이 코스피 반도체 대용주에서 우르르 빠져나와서 코스닥 성장주로 옮겨가는 아주 명확하고 거대한 시장 로테이션을 촉발시킨 겁니다. 돈의 거대한 물줄기가 방향을 완전히 튼 거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코스피를 짓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먹구름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코스닥이 불꽃놀이를 하며 잔치를 벌이는 동안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무자비한 매도 폭격이라는 거대한 낫에 묶여서 옴짝달싹 못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12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가 쏟아졌어요. 이 매도 규모를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올해 2월에 21조 원. 3월에 35조 원 팔았을 때도 엄청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5월 7일부터 22일까지 단 12거래일 만에 무려 46조 원. 아니 잠깐만요. 단 12일 만에 46조 원을 하니. 정말 믿기지 않는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간 겁니다. 이건 그냥 짐 싸서 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전례를 찾기 힘든 거대한 엑소더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숫자,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11.10원이나 훌쩍 뛰면서 1,517.2원을 찍었습니다. 다시 1,500원 선을 가볍게 뚫어버린 이 미친 강달러 현상. 이게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등을 떠밀어서 한국 시장 밖으로 쫓아내는 가장 강력한 매크로 요인인 거죠. 게다가 미국 3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5.1%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며칠 흔들리고 많은 일시적 조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미친 듯이 치솟는 미국 금리와 강력한 달러는 글로벌 헤지펀드들한테 당장 신흥국 시장에서 위험 줄이고 포트폴리오 다시 짜라고 강제하는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매크로의 압력이 한국 대형주, 특히 반도체에 몰려있던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억지로 덜어내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승자와 패자, 개별 기업들에게 미치는 미시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거시 경제의 줄다리기가 우리가 잘 아는 종목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충격을 주고 있는지 확인해보죠. 코스피의 기술 거인들이 땀 뻘뻘 흘리며 고전하는 모습과 코스닥 인기 종목들의 로켓 상승이 완벽하게 대비가 되죠.
에코프로는 아까 말씀드린 정책펀드 돈이 몰리면서 14.33%나 폭등했고, 알테오젠도 바이오 섹터 훈풍을 타고 7.40% 급등했어요. 반면에 SK하이닉스 한번 보세요.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역대 최고치인 380만 원으로 올렸는데도 외국인들의 그 무시무시한 매도 폭탄을 맞고 겨우 0.05%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진짜 아이러니의 끝판왕이었어요. 장 초반에 정규장 사상 처음으로 30만 전자라는 역사적인 타이틀을 달았잖아요. 게다가 직원 1인당 최대 6억 원. 와, 6억 원이면 엄청난 규모죠. 이런 역대급 특별 성과급 얘기까지 나왔는데 결과는 어땠나요? 2.34% 하락하면서 29만 2,5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호재가 이렇게 쏟아지는데도 외국인들이 이때다 하고 던지는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을 버텨내지 못한 정말 뼈아픈 역설이었죠. 물론 코스피 전체가 외국인 펀치에 휘청이긴 했지만 그 와중에도 살아남은 녀석들은 있었습니다. 삼성전기는 AI 서버용 커퍼시터를 1.5조 원어치나 공급한다는 대박 계약 소식에 11.3%나 폭등을 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에너지 인프라 강세 덕분에 2.95% 올랐습니다. 반면에 현대차는 꽤 아쉬웠어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한테는 완전 호재잖아요. 그런데 미국 자동차 관세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글로벌 수요가 둔화될 거라는 걱정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오히려 1.65% 하락했습니다. 단기적 노이즈일까요? 아니면 구조적 변화일까요?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상황의 이면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바로 신용거래용자 잔고, 쉽게 말해 비투 자금이 무려 36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하게 봐야 할 경고등이에요. 코스닥이 펀드 기대감 때문에 이틀 연속 사이드카가 걸릴 정도로 펄펄 끓고 있지만 이 36조 원이라는 빚의 규모는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과열되어 있고 사람들이 위험을 너무 과도하게 떠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기업 가치와 주가가 따로 노는 건 아닌지 꼭 점검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달력 펴시고 이 날짜들 꼭 표시해두세요. 5월 30일에 발표되는 미국 4월 PCE 물가지수, 6월 초에 나오는 5월 한국 수출 잠정치, 그리고 대망의 6월 11일, 10일 미국 FOMC 회의입니다. 이 굵직굵직한 매크로 이벤트들이 당분간 시장이 얼마나 위아래로 흔들릴지, 그리고 짐 싸서 도망간 외국인 자본이 다시 돌아올지 말지를 결정지을 가장 핵심적인 변수들입니다. 자, 그럼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세포를 자극할 만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그동안 코스피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던 K밸류업의 모멘텀, 이제 코스닥 성장주 쪽으로 아예 영원히 이사를 가버린 걸까요? 아니면 코스피가 지금 이 무자비한 외국인 매물 폭탄을 묵묵히 다 받아내고 어마어마한 반격을 몰래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라진 두 시장이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퍼즐을 맞춰 나갈지 앞으로의 장세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 브리핑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